예, 안녕하세요. 2023년 10월 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참, 내가 지금 영상을 틀어놨지만, 예, 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. 어, 지금, 방금 전에 본 장면은 그냥 우연하게 예, 스친 장면이에요. 좀 선정적인가요? 예, 선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요즘 기준에 좀, 예, 안 맞죠? 네요.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치관, 기준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죠. 예, 변하게 되어 있는데, 그것을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재단하고 평가하고 응징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,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는데, 이제 꺾어지는 나이가 되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 쓰는 그, 어,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정의는 과거에 대한 평가고 과거를 위한 거죠. 정의를 내린다. 미래를 위한 정의를 우리가 제시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논리적으로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는 현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. 어떠한 일을 용서한다. 그것은 현재를 위한 거라고 봐요. 예. 현재 나를 위한 삶이죠. 상대방을 위해서 그 용서, 어떻게든 그건 뭐 현재의 관점이라고 보고.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? 뭐 제 나름대로, 예. 이렇게 이게 또 정의라는 말이 참, 이 정의라는 말이 의미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화해라고 봅니다. 이 화해. 이죠. 물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또 뭐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화해에 대한 노력, 화해에 대한 그 행동, 이 노력이죠. 좀 말이 좀 이상한데. 아무튼 저는 정의는 과거고 용서는 현재를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은 화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저 또한 저 또한 정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, 이제. 예.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. 기억은 하고 있고, 예, 모르겠습니다.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뭐 복수라는 이름으로 할지, 뭐 저도 사람인지라. 하지만 일단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화해입니다. 예. 뭐 맨날 뭐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서 내 과거의 나의 가해자를 예, 복수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뭐 기분은 좀 풀릴 수 있겠어요. 기분은 좀 풀릴 수 있겠지만 미래가 없죠. 예. 네. 복수의 끝, 정의의 끝은 미래는 없습니다. 그것은 과거에 대한 그 해고일 뿐이지. 괜한 이야기를 지금 3분 동안, 4분 동안 했고요. 홍사운의 경제쇼, 뭐 개인적으로는 듣기는 들어요. 듣기는 듣는데 매번 집중해서 듣지는 못해요. 일단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듣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유튜브에 이제 가끔 제목을 보고 좀 듣는 경우가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송일 뿐이에요. 예,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. 굉장히 보편적이고 다 알만한 내용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정리는 잘 돼요. 정리는 잘 되고 몰랐던 부분도 있죠. 예, 있는데 항상 이 듣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. 좀 탁상공론 같은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. 그러니까 핵심, 진짜 중요한 오류. 제가 항상 강조하는 99%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1%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에 차이를 둔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정보라고 할 수는 없죠. 물론 뭐 99%라도 이야기하는 게 어디냐. 근데
저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. 예,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1%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, 그것이 저는 정보의 가치가 있고 예,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제가 이전 시간에 녹음했던 뭐 생수가구 뭐하고 이야기는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할 생각이고요.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연속으로 좀 언급하기에는. 오늘은 뭐랄까 하다가 뭐 또 이렇게 뭐 예, 할 얘기는 많은데 원체 뭐 기사들이 다 쓰레기들이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기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. 그런데 제가 그 연예인들 빌딩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공효진 씨에 대한 빌딩에 대해서 예, 오늘 기사가 또 싹 깔리더라고요. 왜 그랬을까? 항상 그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 그죠? 예. 어떠한 기사가 나오면 부동산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기사를 항상 내보낸다. 예, 기자들이 애써서 그 기사를 찾아서 발굴하는 경우는 뭐냐면 누구 망했다 정도는 몰라도 그죠? 예,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는 결국은 마케팅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근데 뭐 아이고 이 사진은 조금 예, 입금되기 전인가요? 상당히 좀 뭐 영화 연기 참 잘하죠. 예. 매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인인가? 하고 싶은데 예, 매력적이에요. 또 연예인들은 실제로 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사진을 그죠? 뭐 세금을 제외하고도 예, 50억 이상 차익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뭐 오늘 간단하게 이게 진짜 팩트인가? 그런데 뭐 사실 이런 걸 가치가 있는가, 방송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회의를 참 많이 느껴요. 예. 느끼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. 이게 인제 이게 유튜브 방송 가지고 굉장히 막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뭐 이래 가지고는 청취자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대중적인 이야기 그죠? 예, 항상 우리 이야기되는 이야기들 언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조회수를 위해서는. 이거는 일단 구라고요. 예. 그리고 63억에 산 빌딩 160억에 내놨다. 세금 제외해도 차익 50억 이상 남길 듯이라는 기사로 짝 여러 군데서 기사를 인용을 했어요. 자, 뭐 기사 내용 한번 봅시다. 2016년도에 63억에 매입한 서교동 빌딩이래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. 63억에 매입한 것은 주택이었죠. 주택이었던 걸로 보이고 뭐 정확한 팩트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그 법인을 만들어서 인제 그죠? 예, 이게 아무래도 인제 세금 면에서 관리 면에서 액수가 커지면 개인보다는 법인 이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3.3 미터 제곱당 3.3 미터 제곱당 1억 3천만 원 수준이래요. 3.3 미터 제곱당. 그러니까 한 평을 깔고 누워 있으면 1억 3천만 원인 거야. 아이 참. 저희 동네에서는 예, 집 한 채 값인데. 그죠? 근데 뭐 불할 거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채권 최고액이 120억이 잡혀 있어요. 그러니까 100억을 빌린 거죠.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려서 산 겁니다. 요즘같이 이제 이자가 비싸면 그죠? 예, 뭐 몇 프로 이자를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이 아닌 이상은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우리 일반 주택보다는 좀 더 이자가 비쌉니다.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뭐 여러 개가 있죠. 뭐 다들 뭐 아파트만 관심이 있으니까. 아파트가 대출이 제일 싼 거예요. 예, 대출 이자가. 그것은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제일 많이 예, 표준화돼 있으니까 대중화돼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그 제일 쉽게 예,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재화가 상품이 그 대중화되어 있다라는 것은
거래 가능성도 쉽고, 예, 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있죠. 아무래도 말이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 어찌됐든 특별한 물건은 항상 이자가 비싸요. 은행에서도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니까. 자, 일단은 지금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만 딱 체크를 해보면 이거는 그 뻔한 이야기입니다. 일단 건물의 가치는, 우리 상업용 건물의 가치는, 우리 이제 주거용은 조금 달라요. 조금 다른데 상업용의 건물의 가치는 그냥 간단하게 1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, 그러니까 연간 받을 수 있는 월세죠. 예, 월세에다가 월세 곱하기 20 하면 됩니다. 곱하기 20. 그리고 더하기 보증금.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 줄어들게 되면 월세가 늘어나죠. 그죠? 그런데 이제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월세가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월세 1년에 내가 월세를 얼마나 받는가?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월세가 4,200만 원 수준이니까 거의 한 5억 정도의 월세를 받는 거예요. 그죠? 예, 우리 10 곱하면은 뭐 4억 2천이고 사이사이 하면 84니까 예, 뭐 이죠. 예. 5억이 조금 넘죠. 이제 세금 조금 빼면 5억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1년간 들어오는 수입은 5억이에요. 거기에 이제 우리가 20배, 20을 곱하게 되면 연 5%의 수익률인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100억이에요. 100억에다가 보증금 5억 8천 하면 105억 8천이에요. 이 건물에 대한 실제 지금 기준으로 그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딱 그 가치라고 하면 예, 105억 8천만 원이에요. 쉽게 계산하면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 수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. 특히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임대 수입이 다 줄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늘고,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5억 8천에 월세 4,200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을까?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.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 계약을 한 거이기 때문에, 그리고 월세가 4,200만 원으로 계약되었을 때 이게 순수하게 월세 4,200만 원이 팩트냐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그 이 건물값을 올리기 위해서 월세를 일부러 높이 많이 잡습니다. 뭐 세금 때문에 월세를 올리느냐 그러는데, 매도하기 위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, 뭐 기법이죠. 예, 월세를 높게 잡습니다. 이런 큰 건물일수록. 예, 뭐 그래야만이 예? 여러 가지 하여튼 유리한 점들이 있어요. 내가 세금 신고나 뭐나 이런 거는 뭐 다른 데서 턴다라고 생각을 하고, 법인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.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. 자,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은 아무리 좋게 봐도 100억입니다. 예, 100억이에요. 뭐 5억, 100억, 105억 8천만 원. 예, 그것이 이 건물을 볼 수 있는 최대 가격이다. 현재 시점에서. 그런데 공효진 씨가 이 건물을 살 때 한 60억 정도 주고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내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맞나요? 그죠? 이분이 8,900만 원. 아까 기사가 있었는데. 안 보인다. 2017년에 예. 120억 설정이 건물 짓느라고 설정을 했겠죠? 63억에 샀어요. 63억에. 63억에 매입을 해서 50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진 거예요. 예. 건물을 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놓는 시점이에요. 시점인데 이거는 이제 건물을 새로 졌기 때문에 그 새로 원시 취득한 거죠. 그러니까는 원래 60억 주고 사가지고 만약에 150억에 판다. 그러면 양도세, 물론 뭐 법인에서 이제 세금을 내겠죠. 예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져서 지금 파는 거기 때문에, 그러면 건축비가 50억이 정도 들어갔대요. 예. 아까 그
저제곱당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은 그 50억이 남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죠? 매매가 되는 경우 160억에 매매가 되는 경우 5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빚만 가지고 떠안는 건물이다. 예 빚만 가지고 떠안는 건물이다. 제로다. 하나도 없다.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걸 뭐 굳이 뭐 "네가 시세를 어떻게 아냐." 뭐 어쩌냐 그러는데 예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모르잖아 자기도. 예.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지금 쫙 깔고 있어요. 왜 깔고 있을까? 그죠? 예. 이게 바람잡이용이라. 제가 항상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사를 깔아 놓고 그죠? 예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뭐 지금 실제 희망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0억 정도 설정되어 있으니까 한 뭐 130억, 140억 정도까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. 160억을 다 받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인기 물건이기 때문에 내놓자마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일단 160억은 그냥 인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DC를 해 줘야 되니까 깎아 줘야 되니까 네 던지는 가격이고 실제 희망 가격은 뭐 130억, 140억 이지만 120억에도 거래가 힘들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또 이것을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우기는 분들. 그럼 진짜 답답한 소리인데 어 100억 이상의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뻔한 계산이에요.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. 자 여기서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이 건물만 가지고 120억의 설정을 안 해 줬다고요. 그죠? 다른 건물을 플러스해서 120억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. 얘네들은 그 금융기관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대중적인 물건 90% 정도 이상은 거의 매뉴얼에 네 기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의 탁상 감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손실 안 볼 수 있는 딱 범위만큼만 딱 들어옵니다. 아주 냉정하게. 이제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부분 부동산들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기준들이 거의 90% 이상 맞아요. 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제 봐야 될 게 120억 이라는 담보를 갖다가 이 건물만 가지고 설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죠? 보통 우리가 건물 가치의 뭐 반밖에 설정을 못 해 준다. 예.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 반밖에 안 해 주겠어요?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. 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 주죠. 이유는 간단해요. 그 건물 가격이 그 백화점에 있는 옷 마냥 명품 마냥 그 소비자 가격, 판매 가격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가격하고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. 다르기 때문에. 그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. 자기네들이 100억 빌려줘서 100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100억을 빌려주죠. 근데 왜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격의 반밖에 안 빌려줄까?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. 그 말이 맞고 대부분 그 말이 맞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억 대 건물이다. 예 100억 대 건물이고 지금 공효진 씨가 이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뭐 다른 재산이 있었으니깐 얹어서 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금 정도만 취득세라든지 뭐 보유세, 보유세는 내야 되니까 예 정도만 그 열심히 벌어서 냈다. 예 왜 팔겠어요? 재미없거든. 예 재미없거든요. 그리고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유튜버가 그죠? 상업용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파이어족? 예 그죠? 예 자발적으로 뭐 자기가 은퇴를 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월급쟁이인데 뭐 툭하면 이제 100억 대 건물을 샀다고 그래요. 근데 50억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부동산 기준하고 달라집니다.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걸 샀다고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유튜브에서 떠들어요. 참 제가 그거 보면서 한심하다. 예 깡통 가지고 좋아한다. 그러면서 시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참 깜짝 놀란 게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얼만데 메다제곱당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에요. 메다제곱당 10,000,000 1억 이다. 예 서울이니까 1억 이라고 합시다. 한 평에 1억 이다.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을 봤더니 한 평에 1억 을 계산하지 않네?'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여러분들 이거 물건을 살 때 그죠? 금하고 구리하고 차이예요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
그거밖에 없어요.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. 금은 가공비가 가지는 포지션이 약해요. 원래 금값 재료비가 비싸죠. 그러면 금으로 갖다가 우리가 저기 뭐야 거북이를 만들었다. 금 거북이를 만들었다라고 칩시다. 그러면 여기에 금이 예를 들어서 그거 뭐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크겠죠.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이제 5천만 원짜리다라고 합시다. 5천만 원짜리가 거래되는 데 있어서 거북이를 진짜 잘 만드는 장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. 그럼 그 사람 세공비를 얼마를 줘요? 100만 원? 200만 원? 아마 잘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. 그 사람이 한 며칠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거북이를 세공을 해서 금 거북이를 갖다가 자 5천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세공비에 대한 포지션은 일은 별로 없어요. 그죠? 금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커버가 되니까. 그런데 구리로 갖다가 그죠? 구리로 갖다가 구리 5만 원짜리를 갖다가 구리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일주일을 작업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3일 작업했다고 합시다. 3일 작업을 해 가지고 금거북이를 만들었다. 이렇게 봅시다. 그러면 구리가 금보다 세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. 그죠? 예. 그래서 이 사람 인건비가 그래도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. 이 사람 인건비가 100만 원이고 구리값은 구리값은 5만 원이에요. 그죠? 근데 똑같은 걸 만들었을 때 금으로 만들었을 때는 세공비가 100만 원이어도 금값이 5천만 원이에요.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면 구리값이 오른다라고 해도 이 사람의 가공한 인건비를 넘어갈 수는 없죠. 절대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이를 갖다가 구리를 녹이는 순간 얼마짜리가 돼요? 5만 원짜리가 되죠. 예? 상업용 건물은 이런 식이에요. 상업용 건물은 뭐예요? 여기에 어떤 건물을 졌을 때 임대 수입이 가장 잘 나올까라는 사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거 개무시하고 다 했어요. 다 통했으니까.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뭔가가 최적화시켜서 만든 제품이에요. 이게 상업용 건물은. 그래서 우리 주택보다 임대 수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가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상업적인 컨텐츠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면 예? 그러니까 그 상업용 건물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관심이 없는 상업 건물이 되는 순간 얘는 뭐만 남아요? 아까 얘기한 구리가 돼 버린다고. 구리가. 왜? 용적률이 없잖아. 남아있는 게. 그죠?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어떤 미래 가치성에서도 사실은 다 찾아먹은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을 부시는 순간, 그죠? 건물값에 지금 짓는데 50억이 들어간 건 다 날라간다고. 예?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. 거의 이제 50% 정도 되니까. 물론 서울은 또 얘기가 좀 달라졌지만,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, 아파트 같은 경우가 왜 강세를 보이는 거냐면, 이 같은 단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. 그죠? 예,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가치를 형성하는 거예요.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죠? 가치를 만들어내요. 예. 예. 근데 상업용 단독 건물은 내가 혼자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? 안 돼요. 안 돼요. 굉장한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라면 돌아가셔도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 시멘트 덩어리에 대해서 공효진 씨가 만들어낼 가치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완전 손해본 투자예요. 그러니. 그런데 이 기사가 왜 깔리냐? 그냥 맨날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도 했었지만 그죠? 제가 원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죠? 이 제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. 제가 10년 동안 떠들었지만 별로 사람들이 이걸 흉내내지 않았으니까. 하도 그 자기 거 마냥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어? 예, 그 인용하는 사람들,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적응을 못하죠. 자,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상가 건물은 그죠? 이게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상가는 평당 가격이 싸네?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게 왜? 거기는 시멘트 덩어리 건물을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. 아파트보다. 예? 그리고 그 용도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비싸게 뛰지도 않지만 빠질 게 없어요. 왜? 소비자층이 넓으니까.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을
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상가는 상권이 죽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하루아침에 가요. 하루아침에. 그리고 상가 특성상 어떠한 한 지역의 상가가 30년 간 지역이 있나요? 대한민국에서?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게요. 나중에 하고 제가 쓴 책에도 예전에 언급을 했었던 건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예,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풀어가도록 하겠는데 개나 소나 다 전문가라고 터들다 보니까 다들 보면 똑같은 얘기만 해요. 똑같은 얘기만. 그러면서 그죠? 굉장히 마치 뭐 대단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 마냥 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제대로 본 게 아니다. 그죠? 그리고 기사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용이다.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고 그죠? 아 이거 160억인데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을 붙들어서 적어도 지금 근저당 금액이 120억이기 때문에 건축 비용하고 산 금액이 110억이잖아요. 그죠? 110억인데 2017년도에 뭐 이거 얘기하는데도 이게 30분이나 가냐 참네. 2017년도에 샀으니까 3년 6년 전이에요. 예, 6년 전에 샀는데 6년 전에 사서 건축비하고 뭐하고 뭐 쭉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볼 수 있어요. 일단은 건축비가 이게 다 들어간 돈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평당 건물 신축비를 800에서 900 잡았는데 뭐 이거는 뭐 건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과하게 산정됐다. 네, 800에서 900이면 거의 한옥 건축비예요. 한옥이 건축비가 굉장히 비싸니까. 뭐 지금은 이제 더 올라가겠죠. 근데 2017년 기준으로 해서 800이다 900이다 그러면 일반 건축 비용이 한 30% 정도 더 평당 건축비가 더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보여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 비용 40억이 30억이면 됐을 걸 갖다 40억이 됐다는 얘기고 건물을 60m에 샀다라는 것이 팩트라면 그죠? 90억. 이래저래서 100억. 100억이에요, 100억. 네, 100억이니까 지금 근저당 거 감안했을 때 120억이다. 그러면 잘 받는 가격이고 사는 사람은 뭐 그죠? 예, 뭐 120억을 공효준 씨 좋아하면 할 수도 있죠. 예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100억대가 넘어가면 함부로 안 사요. 예, 주변에 서포터 하는 사람들이 인장 많습니다. 왜? 이 사람이 100억을 지출하면 자기가 기회가 없잖아요. 이 물건을 팔 기회가.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,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, 이 사람이, 다른 걸 사버리면, 마치 내 남친이, 그죠? 네, 남사친이 결혼을 하면, 네, 어장관리에서 한 놈이 이탈하는 거잖아. 그래서, 남사친이 결혼한다라고 하면, 도와주는 척, 위로하는 척 하지만 방해하겠죠? 비슷하다고 봅니다. 자, 아이 뭐 한 것도 없는데 30분을 떠들었네. 아이고. 30분 동안 들어주신 분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